거기에는 이 대화 내용의 저장 기간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나는 저 뒤에 단어가 뭘까 항상 궁금해. 해볼까 합니다. 네. 해보죠. 해보죠. 오늘 저희가 좀 다른 곳에서 모였어요. 네. 아쉽네요. 아쉽다고? 다짜고짜? 왜냐면 그 저희가 저번에 갔던 거기 뭐였죠 이름이? 우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거기 진짜 넓고 좋았는데. 그쵸. 저는 여기 괜찮은데 오다가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4층까지 올라오는데 좀 쉴까 하다가 뒤에서 이제 야곱님이 같이 따라오길래 네, 제가 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왔는데 여긴 6층입니다. 참고로 네, 너무 더웠어요. 오자마자 에어컨을 막 찾아가지고. 심지어 오늘 막 폭우가 맞아요. 오는 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카메라가 있네요. 그렇죠. 네. 보이는 라디오. 보라. 보라. 네. 별다줄. 그래요. 그리고 못 보시던 분도 계세요. 네, 오늘 또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라키님이랑 우리 소원 들으셨고. 여기 삐 이거지. 네, 또 미지 한 분이 계시죠.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그레라고 하고요. 싱그레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싱그럽다 할 때 싱그레, 그리고 싱글벙글 할 때 싱그레. 뭐 사실 싱그레이스 해가지고 싱그레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야곱님이 이 개발자 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거 컷해야 되는 거 쓸데없는 아닌가요? 이야기. 예, 쓸데없는 이야기를 쓸모있게 한번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에 응하게 됐고요. 여기서 재밌는 지식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실은 라키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패널로서 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날이 됐는데요. 뭐 하산하시는 겁니까 이제 다 배워서? 다 전다 배워서 이제 배웠어요. 파이썬 했어요? 이제 할 거예요. 어. 이제 할 수 있어. C 언어도 꼭 네. 하고 버전 보여드릴게요. 2.0이 돼서 알겠습니다. 돌아오도록. 와.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또 보이는 걸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끄적끄적도 좀 해볼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우리 녹음실에 되게 오랜만에 온 거고, 또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이거 좀 어렵네요. 말이 안 나오네 막.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저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저 아닌가요? 카메라랑 친하지 않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할 얘기는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잖아요. 다들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하실 텐데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몰라서 왔습니다. 아하, great. 예. 또, 저는 뭐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나 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직접 하고 필수 계시니까. 기술이죠 요새는. 네. 라키는- 알림이죠, 알림. 알림. 역시. 아하. 배운 자. 그럼요. 저희 신문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오는 알림 그런 종류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좀 모르겠지만 종류가 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뭘까요? 귀찮은가 안 귀찮은 거? 오, 맞아요? 아니에요. 누가 무시하냐? 안다. 어허. 소리와 진동. 까비. 왜 저럴까?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로컬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리모트. 멀리서 오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컬은 이제 주로 언제 쓰이냐 하면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알람 받기 이런 거. 뭐 내가 일기장 앱이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내가 주기적으로 똑같은 기간에 뭔가 알람을 받고 싶을 때 설정해 놓는 거. 매일 언제 나에게 알람 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기계가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알람을 줄 수 있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맞추는 것도 로컬인 거예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비슷해요. 그냥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의 일기 쓰기, 저녁 9시에 알림, 이런 게 이제 로컬 노티피케이션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가 않거든요. 이게 멀리서 오는 거랑 이제 내 폰에서 그냥 나한테 알려주는 거랑 겉으로 사용자 눈에는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프로그래머들만 아는 그런 비밀로 네. 너무 소중해.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요. 리모트. 멀리서 오는 그 친구예요. 리모컨 할 때 그 리모트는 그렇죠. 리모트 원격에서 보내는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 통신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조금 해볼 얘기의 포인트예요. 상상을 해보실까요? 어떻게 만약에 내가 싱그레님한테 오늘 와주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갔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내가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갈까? 이것이 오늘 해볼 얘기예요. 0과 1로 전환이 돼서 계속 해봐요. 좋아. 중앙에 서버 이런 거 갔다가 가겠죠. 아니 용어가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나온다니까요. 나 이제 하산해도 돼? 야, 죄송해요. 배우셨네요, 진짜. 근데 제나토리님은 또 이거밖에 몰라요. 배운 사람이라서 이거 제가 뭐 저도- 딱히 설명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저는 사실 굉장히 그래요. 모바일 개발자긴 한데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다 아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업계 비밀인가요? 아니 그렇지 이거 않아요. 자꾸 소중한 비밀이긴 한데 네. 뭐 똑같아요. 그렇죠. 서버로 보내죠. 음흠. 보내서 거기서 이제 또 저희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의 아이디를 뭐 토큰 값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들한테 쏴주겠죠. 근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네. 배워야죠. 너무 어렵죠? 네.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저의 전화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전화기에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쭉쭉쭉쭉쭉 썼다. 그래서 여기서 send 보내기 하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디랑 처음으로 통신을 하게 되냐면요, 여기 서버가 있어요. 어디 서버냐면 그 메신저 서비스의 서버로 갈 겁니다. 깨톡 같은 거요? 그렇죠. 거기에 서버가 음. 한국어로 무슨 뜻이에요?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아,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의 그 컴퓨터로 내가 어떤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정보를 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서버에도 보면은 이 서버 컴퓨터에 물려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정보의 저장소. 정보의 저장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일단은 제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다가 뿅 하고 저장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서버가, 이 메신저 회사의 서버가 또 어딘가로 요청을 보내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받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제조사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로 또 보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푸시 서버라고 얘기를 할게요. 푸시 서버요. 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제조사? 음.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삼성, LG 뭐 이런 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운영체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이제 애플, 구글 뭐 아, 그런 데가 되겠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네. 애플이나 구글의 그 서버로 보내는데 어떤 요청을 보내냐면 야 푸시 보내줘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야 되는데 이 서비스 그 제공자는 만약에 카톡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 받는 사람의 그 기기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애플, 에어팟, 구글 이런 데다가 야, 나 이거 걔한테 보내야 되거든? 일로 보내줄래? 라고 하면 이쪽 서버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폰이 좀 못생겼네. 여기다가 라키님, 내 거야? 라키님 폰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메시지가 직접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오냐면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이렇게 쏙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라키님이 씹겠죠.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 안 누를 거 아니에요. 내 거 그치. 왔으니까. 그쵸. 근데 혹시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얘가 뭔 헛소리를 하나 한번 이제 나중에라도 누르게 되면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이 그 메신저가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여기에 이 서버로 다시 가가지고 야, 나 메시지를 얘가 보냈다는데 나한테 메시지 알려줄래? 어떤 메시지 왔는지 보여줄래? 라고 이 전화기가 요청을 하게 돼요. 이 카카오톡 서버에다가. 그럼 이 서버는 여기 잠자고 있던 이 데이터 DB를 꺼내 와서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메시지에 본문이 가는 게 아니라 음흠. 보냈어라는 신호만 갔다가 음. 나중에 그러면 열려고 할 때야 이제야 메시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천재야. 와. 진짜 천재다. 나 어떡해. 나 이제 저 자리에 앉아야 되나 봐. 저는 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 나보다 잘해 이제. 개발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 아니야. 야. 맞나요? 제나토님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완벽해. 없어요? 아까 라키님이 얘기해 줬을 때 이게 한 번에 메시지가 완전히 다 가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완전히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길이? 맞아요. 이게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오늘 신내렸나 봐. 와. 계단 올라오면서 빙이 됐나 봐. 맞아요. 길이. 이 길이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때 푸시 서버에 요청할 수 있는 길이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 길면은 그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요 요약본이고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이 푸시를 눌렀을 때 서버에 요청하는 그런 다른 정보가 이게 같이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들어놨던 그 카톡 앱이 실행이 되면 그 푸시 정보를 읽어서 이제 이 서버로 요청을 하러 가게 되는 거죠. 라키님 몇 번이나 수업 들으신 거예요? 아, 이거 수업이 아닌데? 아니 과외 몇 번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키님이 과외 직접 하신 적도 있어요 저희한테. 진짜요? 아, 맞아요. 그렇죠. 문과적인 것들은 제가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어머, 좀 무섭네요. 아니 근데 뭐 이게 문과 이과에 대한 전혀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굉장히 이과적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메시지뿐만 아니라 네. 사진이나 음흠. 동영상 음. 이런 것도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쪽 그 발신자의 폰에서 서버에 보내는 게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이미지 혹은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 푸시 서버를 통해서 바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용량이 그쵸.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어떤 동영상을 보내는 건지에 대한 힌트만 주고 나서 그 힌트를 이쪽에서 받은 다음에 앱이 실행됐을 때 그 힌트를 찾아서 다시 이 서버로 가서 물어보고 야 이런 동영상 다 받아야 된다는데 보내줘 라고 하면 이제 DB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이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제 보이는 그림이니까 뒤에선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최소하게 단순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푸시 서버가 이쪽 그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푸시 서버가 우리는 100%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발송하는 것을 장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써 있죠. 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네가 푸시를 우리한테 요청을 해도 그 수신자의 기기까지 가는 걸 우리가 100% 보장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데 사실상 거의 99%의 확률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그 미세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막 보내는 사람이 100% 내가 이걸 신뢰한다라고 인지를 하면 막 중요한 뭐 계약 정보를 이걸 통해서 보낸다든지 뭔가 중요한 정보를 보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 신뢰하지 말라라는 소송 안 정도. 당하려고 하는 그렇지. 거구만. 그런 거죠. 음. 그런 의미로 주는 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내 친구가 꼭 한 단어씩 보내는 애 있잖아요. 메시지. 한 단어씩 끊어서 보내는
반성합니다. 아니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맞아요. 메시지 푸시만 보면 그게 이제 유실될 수 있고 너무 자주 요청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서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스팸 같은 걸로 인지를 해서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에 대한 대체제의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제나토리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요. 오, 그렇구나. 저기요. 네.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정보가 저장되는 이 공간들이에요. 또 뭐 음모가 있나요? 그럼요. 이 서버,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 서버에 우리의 메시지가 간다라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냥 내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다른 사람의 폰으로 다이렉트로 갈 것 같지만 이제 여기를 거쳐서 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막 나 왜 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아주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요? 서버에 그것들이 모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 막 그 포렌식 아니 뭐지? 왜 막 사건 터졌을 때 막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물어볼 줄 아셨죠? 어? 그거 물어볼 것 같으셨나 보구나. 뭐 그렇죠. 아무튼. 네네. 아니, 그런 거는 어디를 그러면 지금 어디를 털면 파헤치는 되나요, 거야? 라키님? K하고 N 털어야지 뭐. 뭘 털어? 그거 하려면 우리가 어디를 뒤져보면 돼요? 서버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버에서도 그냥 서버에는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공간이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다 재워놓잖아요. 네. 어떤 정보가 이 사람이 어디를 보냈고 어떻게 돌아왔다,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화 기록을 저장하는 곳은 이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저장 기간이 꽤 기나 보죠? 그게 핵심이죠. 무섭다, 라키님. 그래서 제가 갈 때 되면 이런 거. 내가 이런 데서 대답을 못하니까 못 가는 거야. 난 남아 있어야 되잖아 계속. 아직 멀었다. 전 디자이너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카카오톡의 약관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카카오톡의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없고 카카오 서비스 전체 이용 약관과 그 개인 보호 정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 대화 내용의 저장 기간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고지를 할 의무가 없나? 그렇진 않을 건데, 근데 이게 이거를 개인 정보로 분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것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한 2014년도인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죠? 이제 영장을 들고 들이밀었을 때 이 대화 기록을 보여줬느냐 안 보여줬느냐로 막 시비도 많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대화를 남겨놓는 기간이 지금보다는 훨씬 길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삭제를 했어요. 그랬다가 한 달 있다가 내가 전화기에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화기에 사실 한 달 있다 안 해도 되지. 만약에 다른 전화기에 설치를 했는데 한 몇 달 전 기록까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서버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왜냐면 그걸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네. 상태니까. 그래서 요즘에 카카오톡 보면은 대화 백업하기 하고 나서 내가 핸드폰에 다른 전화기에 설치를 하면은 대화 복원해서 불러오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게 왜 있는 거냐 하면은, 이제 제가 카카오톡 그래서 고객센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의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요새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대화가 2일에서 3일 정도만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3일 뒤에는 내 대화 내용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근데 내 카톡방에는 있는데 내 핸드폰에 내 카톡방에는 있지만 그 저 창고에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나 외에는 누군가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2일에서 3일 이후에는 이게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내가 3일 정도 전화기를 꺼놓고 나서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3일 전에 나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내가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죠. 언제부터? 3일 정도 한번 타봐야겠는데 잠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그거를 안 켰는데도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걸 켰는데 이미지나 뭐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다르다는 거죠. 이들의 설명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음모가 있다. 근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3일 동안 전화기를 꺼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막 보통 뉴스 같은 데서 네. 뭐 사건이 일어나면 꽤나 오랜 시간 지났는데 네. 복원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화 기록이 이 카카오톡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대화 기록을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보통 이제 서버에다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 그 대화방에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자체에 또 이게 저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장을 미리 해뒀다가 제가 제 핸드폰을 뭐 포맷을 하거나 뭐 지우기 전까지는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질문이 만약에 아니 서버에서는 5일이 최대로 저장 기간인데 어떻게 증거를 가져오냐? 그러면 이제 뭐 그 실제적인 범인의 핸드폰을 가져서 그 DB를 뒤졌다거나 뭐 이런 식이 가능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범인이 만약에 지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음. 요새 그 좀 전에 되게 핫했던 그 안 좋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뭐죠? 텔레그램. 네, 그쪽에서 그 분이라고 하면 안 돼. 그 새끼. 좋아요. 용어 정리. 그니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풀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어요. 아무래도 뭐 텔레그램 자체가 우리는 서버에 너희 대화를 저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혀 너희들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그거를 이제 증거를 확보하려면 그 사람의 핸드폰 대화 내용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가 만약에 그 핸드폰 내용을 다 지웠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렌식 그런 것들로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일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그 친구랑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내 핸드폰에도 내 스마트폰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로 보냈던 이 내용을 내 폰에도 똑같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에서 3일 있다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내 전화기에 있는 기록은 영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화기를 새로 샀는데 대화를 백업을 깜빡하고 못하고 새 전화기에 카카오톡을 이제 깔아서 이제 딱 켰는데 3일이 지난 대화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래버리면 내가 대화를 찾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전화기에 있는 기록을 다시 뒤져야지만 내가 그걸 볼 수 있고 새로운 전화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 전화기는 지금 이제 완전히 깔끔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딱 그거까지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A 컴퓨터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네. A 컴퓨터로 카톡에 로그인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도 3일 전 거부터가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PC도 이용하고 모바일도 이용하고 하는 중에 PC를 한 일주일 동안 접속을 안 했다. 그러면은 PC의 대화는 일주일 전에서 멈춰 있겠죠. 네. 그리고 내 모바일은 매일 쓰니까 그게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보면은 PC에는 이제 새로 켰을 때는 이 3일 정도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난주랑 이 오늘로부터 3일 전까지 딱 요 사이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 보면 이렇게 선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잘려진 근데- 팬킹가이처럼 잘려진 걸로.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굉장히 유익한 곳이네요.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3일 동안에 3일만 유지가 되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 3일만 유지가 된다라는 정책이 없이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저장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푸시 서버 있잖아요. 네. 이 푸시 서버로 요청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 라키님이 제가 너무 보기 싫어서 한 달 동안 전화기를 꺼놓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럴 수 있어. 항상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메시지를 수신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쪽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푸시를 보내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얼마 만에 시도를 그만두죠? 이게 명시화된 게 없었는데요. 찾아보니까 대략 28일까지만 시도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꽤 노력하네. 프로바이더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정책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 저는 우리 에아법의 문서를 통해서 음. 28일이라고 이제 읽었는데요. 이것도 뭐 정책에 따라서 또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는 일이죠. 저 그럼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 오피스들을 관리하는 네. 일을 하는데,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한번 전기가 끊긴다라고 하면 서버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하. 그 이유가 그럼 그 서버에다가 이 서버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쟁반 날라주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전기가 끊기면 그 서버가 멈추면서 음. 그 역할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네. 카톡으로 치면은 카톡을 보내도 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앱이 있는데 네. 내가 우리 회사의 서버가 꺼진다. 그럼 네. 이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버가 그래서 모든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전원이 나간다, 아니면 이 서버가 뭔가 망가진다, 그거는 정말 이제 서비스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굉장히 뭐랄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죠. 굉장히 이제 보호받는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발전기가 한 2-3개 정도 붙어 있어요. UPS도 있고요. 그렇죠. 엄마가 에어컨도 따로 달아달라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네. 항온 항습을 해줘야 합니다. 예민하구만. 그럼요. 이제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우면 서버실, 겨울에 너무 추우면 서버실 자주 가시나 봐요. 가면 됩니다. 옛날 은행 같은 곳. 아. 그래서 이 서버가 몰려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데이터 센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아, 네네. 그게 이제 서버랑 이 데이터베이스가 모여 있는 그곳이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는 메시지 하나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겠어요? 네. 그걸 여기서 다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내 컴퓨터에서 조금 뭐만 하면은 얘 막 팬 돌아가고 막 난리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막 지금 동시에 수만 개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친구는 겁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일하네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주 장비 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보호 뭐라 그랬지? 이 환경이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같은 온도, 같은 이 습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막 구글의 서버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은 이미지 검색해 보면 되게 예쁜 그림들 많이 나와요. 이거를 주로 이제 왜요? 예쁜 그림? 음. 어떤 기준에서 예쁜 거예요? 이게 그 주로 이 서버를 시킬 때 네. 우리는 컴퓨터는 이게 팬이 돌아서 이거를 공냉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주로 서버는 순냉식을 해요. 아, 물로. 네, 차가운 물을 이렇게 그 위로 보내서 그 열기를 물이 이제 뺏어 갖고 나오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래서 그 물이 지나는 파이프를 이제 구글에서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고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수족관처럼. 네, 그렇게 예쁘게 해놓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 또 그 선들을 이제 서버끼리 연결돼 있는 선들을 예술화 시키는 분들도 따로 있어요. 직업. 그런 것도 디자인을 하나요? 디자인은 아니고 그 정리를 하는 건데. 되게- 예쁘게. 네. 예뻐 보이게. 그 선 정리도 진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선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서버 우리 그 하드디스크 배울 때 이게 저장 장치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가게 되면은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버에 이제 진동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래서 서버 렉이라고 하는데 그 렉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렉 걸린다 할 때 그 렉인가요? 노. 길 받침? 렉. 창고 같은데 이제 네네 렉 그렇죠. 넣는 그 거? 렉 말하는 거예요. 렉. 이케아 가면 렉이라고 파는 그 데크 같은 거 이렇게 쌓아. 아, 그 렉? 렉. 오케이. 네네 그 렉. 그것도 굉장히 고가예요.
서버를 이제 그 이렇게 받쳐주는. 받쳐주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 렉. 음. 그래서 아마 그 회사에 만약에 서버실이 있다. 그러면 이 렉만 해도 몇 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사진 아닙니까? 우와. 예쁘다. 진짜 사람 기준에서 예쁜 거네요. 아까 네. 뭐라 그렇죠, 그래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서 네. 제 말은 개발자분들이 보기에만 예쁜 건 줄 알았어요. 이들도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쁩니다. 아니 디자인 이렇게 예쁘게 했네. 네. 아 약간 벽화마을 느낌 나네요.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와 하긴 전 책상 정리도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런 일들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서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급 관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회사에 그래서 서버가 있다고요? 저희 회사는 아닌데 네. 이제 이게 저는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공유 오피스를 관리하는 매니저인데 네. 여러 회사들 중에서 이제 꼭 서버실을 따로 쓰시는 데가 많아요. 근데 네, 네. 그 서버실을 따로 막 1인실, 2인실을 월세를 따로 막 100몇십만 원씩 주고서는 네. 서버실을 따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 서버실을 둔다고요? 네. 잘 되는 회사네. 아니 근데 굳이? 뭐 그쵸? 데이터 센터들 많은데. 근데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까이서 관리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관리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에어컨도 따로 있고 환풍기도 따로 달아주고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요새 서버실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굳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로 이제 서버도 대여를 많이 하니까 그냥 이 서버를 모아놓은 그 회사에다가 우리 이거 하나만 빌려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렉 같은데 여기 어떤 회사 이렇게 명찰 붙여갖고 그냥 꽂아주는. 네. 공유 경제 아주 그쵸. 서버 쪽에도. 원래는 이제 좀 그렇게 관리하는 게 이제 통상 의뢰였거든요. 서버는. 그래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따로 관리하면 정말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얘가 그쵸. 전기가 내려가면 이제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네. 갑자기 이제 에어컨이 고장 나면 이제 서버는 뻗는 거고 음. 막 이게 뭐 고장 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타버리거든요. 막.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구나. 그래서 서버실을 그렇게 네. 애지중지하셨던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까지는 그 큰 통신사들 있잖아요. 뭐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뭐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또 애매존 이 친구들이 이제 요걸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죠. 역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되게 특이 케이스네요. 요런 공유 서버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메시지를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는 정도의 과정을 되게 간략히 해서 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가 뭐 다른 메신저 서비스를 또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메시지가 데이터베이스에 언제까지 남는가? 이게 또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뭐 다른 연인을 만났는데 그 이전에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막 이러면 큰일이 나잖아요. 경험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땀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엘리베이터 땀 맞죠? 여기 좀 덥네요. 와이프가 듣고 있다면 당근을 던지세요. 네. 그래서 그런 요 개인 정보에 대한 거, 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용 약관을 보면 되나요? 대부분 이용 약관에 이제 고지를 해야겠죠. 네, 그게 만약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제 메시지는 여기에 영원히 저장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면 무슨 되겠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개인 정보는 한 5년까지는 가지고 있나?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뭔가 저거를 재미있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네.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를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잘 네. 모르겠는데 그러면은요, 제가 우리 배달 서비스를 가지고 비유를 해보면 내가 친구한테 피자를 보내주고 싶어요. 응. 자, 그러면은 그 배달 서비스 업체에다가 내가 피자 주문을 넣죠. 어디 몇 동 몇 호에 누구한테 피자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이 이렇게 두 개로 하면 안 되지.
배달해주는 그 민족들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들도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점에 인근 음식점에 배달 요청을 넣겠죠. 그럼 이 음식점에서 그걸 조리해서 가져다 주면은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음식 사이즈가 너무 커요. 너무 대량 주문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대량 주문 받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장해 놓은 음식들을 가지고 이 사람 보고 퀵 업체를 통해서 쪽지를 보내요. 찾으러 오십시오.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 배달 음식을 찾아와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오. 갑자기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식에 비유하니. 네. 그런 시스템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중개업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프로바이더들은 사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바로 이 기계로 보내줄 수는 있지만 이 프로바이더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기들의 정보를 전부 그냥 외부로 노출해버리는 격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기의 정보를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이 기기에 보내는 푸시를 보낼 수 있는 그냥 주민등록번 번호 같은 것만 얘네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그 기기를 얘네들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직접 얘네들이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기기들의 그런 정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거쳐가게 만들었어요. 중간 다리를 네. 많이. 네, 서로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재밌네요. 네. 그래서 아마 내가 오늘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면 이게 누구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지 한번 상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3일 뒤에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어 보낸 메시지는 이미 저장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내 메시지는 열지 않고 이 메신저 앱만 연다고 하더라도 가져와요, 여기서. 왜냐면 다음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지 마요. 안 되겠네요. 개발자 앞에서 주름 잡았다. 3일만 참으면 된다.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정말 무섭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서버를 통해서 프로바이더한테 가고 프로바이더가 다시 이쪽으로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푸시 서버가 네. 병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푸시를 보내주는 게 실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는데 몇 초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혹시 저 푸시 서버라는 아이가 네. 아까 그 28일 맞아요. 그 아이 맞나요? 네, 28일 보관한다는 그 아이인데 이제 요거는 뭐 애플이나 네. 뭐 구글이나 이런 네. 친구들이 요거를 제공하겠죠. 이 친구들이 이제 요걸 보내줄 때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없고요. 우리가 뭐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걸 장담할 수 없고요.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린 지금 거의 막 실시간으로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냈는데 막 3초가 지나도 여기로 안 가고 막 3분이 지나도 안 가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 서버는 난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네가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복장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대체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메신저들이 전부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체적인 방법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나토리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계속 매일 이제 막 좀 그런가? 네. 3일 3일 뒤에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급해서 3초 안에 계속 메시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크게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둘 사이에 파이프를 열어버려요. 와. 그냥 직거래? 다이렉트.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기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계속 물길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열어두는 거죠. 에어드롭?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완전히 집에서 집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열어 놓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개념상으로는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계속 서로 듣고 있자라고 하는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제일 낭비가 심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는 거. 아. 이 친구랑 나랑 대화는 되게 띄엄띄엄 하거든요. 네. 저기 밥 먹었니?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있는 시간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밥 먹었니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밥을 뭐 먹었는지 한 3초 동안 생각을 하다 5초 동안 생각을 하다 대답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떨어진 공간만 그 시간만큼은 전화비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낭비가 심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제 이런 다이렉트로 파이프를 열어놓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통신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나 정말 네트워크가 가용성이 좋지 않는 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거를 가장 비싼 거니까. 쓰고자 하는 설정은 당사자들 간에 서로 약속하는 건가요? 뭐 그렇진 어떻게? 않죠.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길을 열어줄 거냐 아닐 거냐. 우리 서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네. 이거를 뚫어 말어 이거를 그냥 그 사람들이 정한다고요? 아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표현을 되게 간략하게 했었는데 이 서버랑 물길을 열어놓고 이 서버랑 이 친구랑 물길을 열어요. 그럼 이 서버는 제일 힘들겠죠. 그렇죠. 제일 바쁘고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이렇게 연결을 하냐면 이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 어쨌든 DB에 저장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흘러오는 밀물을 갖다가 DB에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2개를 붙들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내가 옮겨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켓 통신이라고 해요. 소켓? SOCKT? 소켓. KT, 소켓. KT. 소켓이 뭐더라? 이렇게 전구 소켓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네. 그냥 우리가 꽂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어 간에 이제 네. 그냥 이렇게 수문을 뚫어놨다라고 보는 거죠. 아. 전화 라인을 그냥 들고 있다. 그래서 통화 중이면 이제 계속 낭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해요. 근데 이러면은 실시간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있으면은 이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두 번째 방법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물길을 뚫어 놓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락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넘긴다고요? 질문. 천재니까. 필요할 때만 어. 열면 되죠. 근데 맞아요. 근데 필요할 때만 열면 되는데 언제 필요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여기 왔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해요. 1초마다 얘한테 물어봐요. 아, 자주 물어본다. 야, 얘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 있냐? 얘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 있냐? 라고 계속 1초마다 이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화면을 보면서 제나토리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는 얘가 그렇게 물길을 이렇게 쫙 뚫어놓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한 1초, 2초에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지 있어? 메시지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도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바로 이 서버가 이 푸시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친구 전화기가 열려 있는 상태다. 네. 그러면은 그냥 얘가 물어볼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럼 얘가 메시지 새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있어 라고 그냥 바로 이 푸시를 안 통하고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얘까지 가면은 낭비니까 또. 그래서 이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얘가 잠깐 갖고 있다가 얘 화면이 켜져 있는 걸 우선 확인하고 화면이 켜져 있으면 얘가 물어보겠지 라고 하는데 얘가 한 1초마다 나한테 안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얘가 화면이 꺼졌다라고 인식을 하고 푸시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푸시를 거치지 않고서도 얘네가 1초마다 이 서버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파이프를 뚫어놨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애플이나 구글이 야 우리 100% 장담 못해 라고 하더라도 이제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핸드폰을 열어놨을 때는 푸시가 따로 안 울리고 네, 그냥 띵띵띵 올라간다. 그렇죠. 1이 바로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소켓을 뚫어준다는 것의 의미가 네. 뭐 어떤 설정을 프로그래머 분들이 뭘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뭐 서로
카톡이 실시간으로 켜져 있다. 카톡방이 열려져 있다. 네. 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소켓이 뚫려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아닌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카톡방이 열려 서로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을 땐 이 물기를 열자라고 하면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 그 약속을 이미 세팅을 해놨고, 그렇죠. 아,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예시가 있나요? 어떤 거요? 실제로 이렇게 소켓을 뚫어서 이용하는.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실시간 채팅이나 이런 뭐 메시징 하는 것도 이 소켓으로 많이 했었고요. 아, 보통 동영상 스트리밍?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요. 근데 이게 혼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걸 막 혼용해서 쓰는 방식이 막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방식을 쓰다가 너무 부하가 많다 아니면 그래도 속도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 방식으로 그냥 가기도 하고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운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서로 간에 이제 계속 아주 오차가 적은 게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은 이 소켓을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데 게임 이런 데서 아, 게임은 이제 실시간으로 서로 그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음. 내가 총을 쐈는데 1초 뒤에 얘가 물어봐서 죽었다라고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건 이제 주로 소켓 통신으로 이렇게 열어두죠. 그럼 뭐 인스타 라이브, 음. 유튜브 라이브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또 달라요. 뭐 아니. 보통 실시간을 이용하는 것들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딱 아까 1초당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막 제가 그 야곱님이 게임을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총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쐈는데 이제 상대방에서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과 너 죽었으니까 그냥 죽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 실시간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냐, 음. 그렇지 않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요 파이프를 뚫으냐 마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그냥 개념상으로 파이프라고 표현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파이프가 뚫려 있는 거는 아니고 간간히. 네 간간히 안부를 묻는 이런 음.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창을 열어놓고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올까요? 네.